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드 강사 임규현입니다. 자, 전기희귀 마지막 정유기 파트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동일한 완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수은 정유기에 있어서 이 정유기에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라고 합니다. 자, 이 밸브 작용이 무엇이었죠? 자, 우리가 양극에서 즉 플러스죠. 자, 플러스에서 음극으로, 즉 마이너스 극으로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현상을 우리는 밸브 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유기는요, 기본적으로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했었죠. 즉,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직류로 공급을 해주는 작용을 우리는 밸브 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정유기에 있어서 이 밸브 작용은 필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현상이라고 해서 우린 이것을 역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 역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삼상 수은 정유기의 직류 평균 부하 전류가 50A가 되는 한상 양극 전류의 시료값이 약 몇 암페어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은 정유기에서 우리가 직류 전류와 그리고 교류 전류 사이의 그 전류비를 나타냈었죠. 우리는 그것을 I/D분의 IA다라고 했었고, 이 값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바로 루트의 상수 n분의 1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한상 양극 전류의 시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거는요, 직류 평균 부하 전류입니다. 즉, 지금 ID가 50A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3상이다라고 해서 지금 M이 3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의 시료값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시료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루트 3분의 자, ID를 넘겨서 5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그 전류가 대략 29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 29A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SCR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SCR 사이리스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자, 기존에 이렇게 다이오드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가 에노드고요, 여기가 캐소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노드의 플러스 그리고 캐소드의 마이너스의 전압을 인가를 하면요, 이 다이오드가 도통돼서 전류가 흘렀었죠. 자, 이렇게 전류가 흘렀습니다. 자, 그럼 이때 SCR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이오드 소자에 우리가 한 가지 단자가 더 추가가 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게이트 단자라고 해서 이곳에 한 가지 단자가 더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 SCR은요, 동일하게 플러스, 에노드의 플러스, 캐소드의 마이너스가 흘렀을 때 전류가 항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자, 언제 흘렀냐?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걸렸을 때 우리가 추가로 이 게이트에 일정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도통이 비로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요, 역방향은 저지하는, 즉 우리가 캐소드의 플러스 그리고 에노드의 마이너스가 인가가 됐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걸렸을 때, 자, 게이트 단자에 추가로 전압이 인가가 됐을 때 비로소 도통이 된다,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SCR 사이리스터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죠. 대신에 우리가 턴 온은 할 수 있지만 턴 오픈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요, 이 SCR은요, 기본적으로 과전압에 약하고요, 열 용량이 적어서 고온에 약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요,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 전압 강화가 크다라고 하는데, 자, 크지가 않죠. 우리가 SCR은요, 전류가 흐를 수 있을 때 이 전압 강화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10A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 SCR 사이리스터 소자가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의 전류도 동일하게 10A다라고 할 정도로요, 우리가 전압 강화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렸고, 4번 게이트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도통할 때까지의 시간이 짧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SCR 특징은 생각보다 시험에 출제가 잘 되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입니다. 반도체 정유기에 적용된 소자 중 첨두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첨두 역방향 내전압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소자 중에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다이오드가 있고요. 우리가 이 다이오드의 교류 전압을 지금 분필 좀 가져올게요. 자, 우리가 교류 전원을 인가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자, 교류 전원이니까 우리가 한 번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요. 한 번은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교류니까 자, 실제 전압은 그 값이 계속 바뀌겠죠. 그런데 그 교류 전압의 크기의 최대값이 한번 100V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한 번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서 우리가 전압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최대 전압 100V가 걸리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00V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면요. 우리가 에노드에 플러스, 캐소드에 마이너스가 걸리면 우리가 이때는 도통이 돼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반대로 전류가 흘러요. 반대로 전류가 흐르면요. 이번에는 이곳에 캐소드에 플러스, 에노드에 마이너스의 극성이 걸리게 되고요. 자, 이때는 도통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보시면요. 자, 이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개방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럼 이 다이오드는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교류 전압의 최대값, 즉 100V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이렇게 다이오드에 전압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전압을 우리는 첨두 역방향 내전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버틸 수 있는 그 최대 전압이, 즉 첨두 역방향 내전압이 이 100V보다 클 때 우리가 이렇게 교류 전압 100V를 걸게 되면은요,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견딜 수가 있겠죠. 만약 이 100V보다 이 첨두 역방향 내전압이 작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전압이 다시 이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파괴가 돼서 이 다이오드가 파괴가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반도체 소자마다 이 첨두 역방향 내전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값이 클수록 반대 방향으로 오는 전류를 더 막는 그 전압의 크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첨두 역방향 내전압의 가장 큰 것은요, 우리가 실리콘 정육이다. 그때 전압이 우리가 500에서 대략 1000V 그 사이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실리콘 정육이가 첨두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그러한 정육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묻고 있어요. 자, 괄호 안을 보시면요. 자, 사이리스터에서는, 즉 사이리스터니까 우리가 사이리스터를 표현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자, 사이리스터는요, 우리가 다이오드와 동일하게 에노드 그리고 캐소드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단자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게이트 단자가 추가가 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기존 다이오드는요, 우리가 에노드의 플러스 그리고 캐소드의 마이너스의 전압이 인가가 됐을 때 이 다이오드가 도통이 돼서 전류가 흘렀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인가가 되면요, 그냥 전류가 흘렀어요. 자, 그런데 이 사이리스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게이트 단자가 추가가 되면서, 자, 마찬가지로 에노드의 플러스, 캐소드의 마이너스가 걸렸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항상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게이트에 일정 전압 이상을, 일정치 이상을 인가를 했을 때, 즉 게이트가 문이죠. 문을 열어주었을 때 비로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압이 인가되지 않거나 그 전압이 기준치보다 낮게 되면은요, 문이 닫힌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사이리스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즉 게이트의 전압을 인가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의 저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려도요 흐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방향 저지 상태에서 우리가 온 상태가 된다라고 했었죠. 게이트의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가 흐르면서 온 상태가 된다. 이때 게이트 전류를 가하여 도통 완료까지의 시간을요, 우리 도통 완료, 즉 턴
온 시간이라고 하다. 자, 이 시간이 너무 길면요, 우리가 스위칭, 그러니까 스위치 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러한 시간, 스위칭 시에 전력 손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류를 기존에 못 흐르게 하다가 전류가 흐르게 될 때까지 그 시간이 길어지면요, 그 전에 버리게 되는 그러한 전력 손실이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리스터 소자가 추가로 파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온 상태가 되고요. 도통 완료까지 시간을 턴온 시간이라고 하나, 시간이 길수록 스위칭 시에 전력 손실이 많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사이리스터에서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사이리스터에서 레칭 전류뿐만 아니라 이 유지 전류와 함께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이리스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이리스터는요, 자, 이렇게 에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캐소드가 있고, 자, 추가로 이렇게 게이트 단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사이리스터가 도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에노드의 플러스 그리고 캐소드의 마이너스에 우리가 전압이 인가가 되고,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압이 인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 추가로 우리가 게이트에서 어떠한 전압이 인가돼서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떤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비로소 도통이 돼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레칭 전류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에노드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가 이 사이리스터를 도통시키기 위해서 그 전류의 최소값을 우리는 레칭 전류다라고 합니다. 레칭 전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도통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도통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전류를 우리는 유지 전류다라고 하고요. 자, 처음에 도통이 안 됐을 때 도통을 하기 위해 흐르는 최소 에노드 전류를 우리는 레칭 전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예시로 우리가 들었냐? 우리가 자동차를 예시로 들었죠. 자, 우리가 정지해 있는 자동차를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가해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힘을 가해주게 되는데 처음에 정지해 있는 자동차는요, 쉽게 잘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힘을 주게 되면서 비로소 이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사이리스터의 전류를 우리는 레칭 전류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여요. 자, 이때 이 자동차를 계속해서 움직이기 위한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그 힘을 우리는 사이리스터에 비교를 하면 그게 바로 유지 전류가 되었어요. 내가 이 유지 전류보다 당연히 힘을 덜 주면요, 자동차가 움직이다 하더라도 자, 힘이 부족하면 자동차가 멈출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그 전류를 우리는 유지 전류다라고 하고, 처음에 정지되어 있는 자동차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사이리스터의 전류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게 레칭 전류다. 이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힘을 우리는 레칭 전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요, 자, 사이리스터가 턴온 하기 시작하는 순전류, 사이리스터가 턴온, 도통이 되기 시작하는 그 에노드 전류의 최소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유도전동기 1차 전압 변화에 의한 속도 제어 시 SCR을 사용하여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SCR이라고 하면요, 바로 위상 제어다. 자, SCR은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무엇을 제어하냐? 바로 위상, 우리는 위상각을 제어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어야겠습니다. 자, 위상은요, 쉽게 말하면 각도죠. 그래서 이 SCR은 위상각 제어를 역할을 한다. 자, SCR을 사용해서 우리가 위상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SCR을 이용한 인버터 회로에서 SCR이 도통 상태에 있을 때 부하 전류가 20A가 흘렀다. 자, 이때 게이트 동작 범위 내에서 전류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게이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게이트가 아니라 SCR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SCR이 있어요. 자, SCR은요, 우리가 에노드 그리고 캐소드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바로 게이트
단자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SCR이 도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에노드의 플러스 그리고 캐소드의 마이너스의 전압이 인가가 되고요. 자, 추가로 여기서 우리가 게이트에 어떤 일정치 이상의 전압을 인가해서 이러한 전류가 흘렀을 때 우리가 비로소 게이트가 도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도통 상태에 있을 때 부하 전류가 20A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게이트 동작 범위 내에서 전류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면, 즉 우리가 이 전류를 2분의 1로 감소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게이트에 일정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흘러요. 자, 그때 이 게이트가 동작하기 위한 최소 전류를 제가 예를 들어서 1A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1A의 전류만 흐르면요, 우리가 게이트에 도통이 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요, 이렇게 에노드의 플러스, 캐소드의 마이너스의 전압만 걸린다면 비로소 도통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내가 이 I를 10A가 흘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A보다 크니까 사이리스터가 도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10A를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감소를 시켜서 자, 5A가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 5A도요, 1A보다 크죠. 즉 동작 범위 내죠. 그러니까 동작 범위 내에서 10A든 아니면 5A든 게다가 3A, 2A든 우리가 기존 가장 최소치 1A보다 더 크기만 한다면 그때 항상 도통되는 전류는 우리가 20A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게이트의 전류가 바뀐다고요, 우리가 이 도통된 전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 이때 이 전류는 결국 내가 이 사이리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최소 전류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로 감소시켜도 동작 범위 내니까 당연히 전류는 동일하게 20A의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 전류 이상으로 유지 전류를 높일 수가 있어서 게이트 턴온, 게이트 턴 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터를 묻고 있어요. 자, 정답은 GTO인데요. 자, 이 GTO라는 문자 안에 정답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게이트 턴 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터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GTO는요, 자, 어떤 문자의 약자냐? 우리가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라고 해서 우리가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GTO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 SCR은요, 게이트로 턴온은 가능했어요. 게이트로. 그런데 턴오프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GTO라고 하는 거는요, 자, 기존에 이렇게 사이리스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게이트가 되었는데, 자, 기존에 턴온은 가능하지만 턴오프가 안 되는 SCR 사이리스터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더 달아서 자, 턴온도 가능하고요, 턴오프도 가능한 사이리스터를 우리는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터라 해서 우리가 GTO라고 부른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GTO,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한 방향성, 단방향성 4단자 사이리스터는 어느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이 정유기는요,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단방향성 혹은 양방향성이고 그리고 몇 개의 단자인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이리스터인지 그런 것이 종종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정답은요, 우리가 SCS가 단방향성 4단자 사이리스터가 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암기를 해달라 했냐? 자, 우리가 SCS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S는요, 세컨드의 약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세컨드는 우리가 2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S도 세컨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C는 무엇으로 기억을 하냐? 크로스. 우리가 크로스는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2 곱하기 2는 뭐예요? 결국 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방향성 4단자, 즉 다리가 4개인 사이리스터는 우리는 SCS, 세컨드다 해서 우리가 4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중 이 방향성,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는 어느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정답을 골라주시면 바로 트라이액이 되는데, 자, 트라이액, 즉 3죠. 그래서 3단자 사이리스터는 우리가 트라이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트라이액은요,
양방향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자, SCR도요, 우리가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SCR은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에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캐소드, 그리고 게이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3단자 사이리스터가 되는데, 자, SCR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우리가 다이오드와 더불어 항상 에노드의 플러스 그리고 캐소드의 마이너스의 극성인 전압이 인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게이트에 또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비로소 도통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SCR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캐소드의 플러스 이렇게 에노드의 마이너스의 극성인, 즉 반대 극성이 걸리면 이때는 도통이 되지 않는다. 자, 역방향을 저지하는 사이리스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SCR은 단방향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방향성으로 가능한 3단자 사이리스터는요, 우리는 트라이액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트라이액이 어떻게 생겼죠? 트라이액은요, 자, 동일하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생겼고, 자, 이렇게 여기도 생긴 걸로 우리가 이렇게 트라이액을 표기를 했었다. 자, 여기 추가로, 자, 게이트가 마찬가지로 있겠죠. 자, 에노드, 캐소드 동일하고요. 자, 이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결국 양방향으로 도통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 트라이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즉 다리가 3개인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SCR은요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했고요. 자, GTO도, 자, 기존에 SCR이 턴 온만 가능했다면 턴 오프도 가능한 것을 우리는 동일한 3단자 GTO 사이리스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라이액도 마찬가지로요, 양방향성이 모두 도통이 가능한 3단자 사이리스터다라고 했어요. 자, SCS는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방향성 4단자 사이리스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해달라 했었죠? 이렇게 S일 때 우리가 S는요 세컨드라고 해서 우리가 2 그리고 2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C를 우리는 크로스, 그러니까 X로, 곱으로 기억을 해서, 자, 이게 계산하면 4가 나온다. 아, 이 SCS는 우리가 4단자, 다리가 4개인 사이리스터구나. 그래서 3단자 사이리스터는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다음에서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하지 않는 소자는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바로 정답은 다이액이 됩니다. 자, 이 다이액의 D가 어떤 약자냐? 우리가 다이, 오드의 약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게이트 단자가 없고 이렇게 에노드 그리고 캐소드 단자만 있는 것을 우리는 다이오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게이트 단자가 없고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이액도요, 결국 다이오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정류 회로에서 상해수를 크게 했을 경우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상해수를 크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존에 단상이었다면 우리가 단상에서 3상으로 이렇게 상을 더 크게 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상 반파, 단상 전파, 그리고 3상에서도 3상 반파, 3상 전파에 대한 뭐 직류 출력, 맥동 주파수, 맥동률, 정류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값을 직접적으로도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암기를 해줘야 하는데,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증가하는 이 폭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상해수가 증가를 할수록 반파에서 전파가 될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류 출력은요, 즉 출력값은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3상 전파를 보시면요, 1.35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V는요, 우리가 선간전압이에요. 선간전압. 자, 그래서 이것을 상전압으로 바꿔주게 되면은요, 자, 이 1.35는 2.34 상전압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3상 반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출력은 증가를 하고요, 맥동 주파수는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맥동률을 보시면요, 맥동률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으로 흐르게 되는데, 자, 이 맥동률이 무엇이냐? 이 맥동률은요, 그러니까 맥동, 즉 어떠한 진동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정류 회로는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 맥동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었지만 이러한 진폭, 이러한 변화가 더 많다라는 거겠죠. 맥동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반면에 이 맥동률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변화가 없이 잔잔하게 계속 나아간다. 즉 직류로 더 잘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효율도 따지면요, 효율이 더 좋아져요. 결국 우리가 상의 수가 늘어날수록 반파에서 전파가 될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맥동 주파수와 맥동률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자, 맥동 주파수는 증가를 해요. 하지만 맥동률은 감소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맥동률과 맥동 주파수가 감소한다. 자, 맥동 주파수는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3번, 맥동 주파수는 증가하고 맥동 주파수는 증가하고 맥동률은 감소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4번, 맥동률과 주파수는 감소하나 출력이 증가한다. 벌써부터 틀렸죠. 맥동률은 자, 지금 이렇게 감소를 하고요. 주파수는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력은 증가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어떤 정류기의 부하 분담이 2000V이고 맥동률이 3%이면 교류부는 몇 볼트를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맥동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즉 어떠한 진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진동이 더 크면 맥동률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잔잔하다라고 하는 거는 즉 맥동률이 작다. 우리가 정류기는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럼 직류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맥동률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동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식으로 적으면요, 자, 이 맥동률은요, 자, 우리가 직류분 분해, 자, 이렇게 직류분 분해, 자, 이렇게 바꾸었는데, 자, 교류분이 얼마나 더 들어있는가, 이를 가지고 우리가 맥동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류분이 더 많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정류가 잘 되지 않은 거죠. 맥동률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정류기의 부하 전압이 2000V입니다. 그리고 맥동률이 3%예요. 자, 이제 부하 전압은요, 결국 직류분이죠. 자, 그래서 직류분이 2000V이구나. 자, 그리고 이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3%다라고 주어졌어요. 3%다. 즉 소수점으로 하면요, 우리가 0.0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0.03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류분입니다. 교류분. 그래서 이 교류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 2000을 넘겨서 2000 곱하기 0.03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 값을 나타내면요, 우리가 60V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 60V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맥동률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의 수가 증가할수록, 단상에서 3상이 될수록, 그리고 반파에서 전파가 될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맥동률은요, 내가 정류회로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 주었는데, 자,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류분이 있는데 그 안에 교류분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즉 얼마나 많이 진동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맥동률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맥동률이 당연히 작아질수록, 자, 이렇게 121%에서 점점점 작아질수록 아, 정류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단상 반파일 때의 맥동률을 묻고 있어요. 자, 단상 반파는 우리가 맥동률이 다시 단상 전파죠. 단상 전파입니다. 자, 그래서 단상 전파일 때 맥동률을 보시면요, 지금 48.2% 소수점을 하면 0.48의 맥동률을 가진다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표는요, 자, 문제에서 어떤 것을 사실 물어볼지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가를 하는지, 아, 좋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게 좋아지고 어떤 게 감소를 하면서 좋아지고 어떤 거는 증가를 하면서 좋아지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수치들을 기억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맥동률은요, 우리가 48.2%, 0.48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정류 회로에서 평활 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평활 회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평평한 회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정류기를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류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면요, 단상 전파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입력으로, 자, 기존에 입력으로 이러한 파형을 인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상 전파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출력값을 얻었죠? 자, 이런 식의 직류를 얻었습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극성이 계속 플러스에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직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아는 직류는 이렇게 판판한 직류였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정류기를 통해서 출력을 나와도 이렇게 맥동률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변화하는 직류를요, 우리가 판판하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평활한다라고 해서 그러한 회로를 평활회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를요, 자, 어떻게 바꿔주냐? 자, 이런 식으로 평평한 작업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평활 작업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전류가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평활회로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이 평활회로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출력 전압의 맹유분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정류회로에서 과대한 부하 전류로 인하여 다이오드가 소손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어느 것일까? 자, 이 문제를 보시면요, 그냥 회로이론 문제입니다. 회로이론. 지금 이렇게 과대한 부하 전류, 즉 과전류에 의해서 다이오드가 소손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자, 회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오드는요, 우리가 여기가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가 돼서 우리가 플러스, 에노드의 플러스, 그리고 캐소드의 마이너스의 전압이 인가가 되면은요, 우리가 비로소 도통이 돼서 이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때 전류가 굉장히 과전류, 즉 매우 큰 전류다라고 한다면 다이오드가 이 전류를 버티지 못하면 소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전류를, 다이오드가 부담하는 그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병렬 회로로 이 다이오드를 추가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자, 동일하게 도통은 될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동일하니까 도통이 되면 전류의 방향은 동일한데요. 자, 이때 I만큼의 전류가 흐르면, 자, 동일한 다이오드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다이오드는 우리가 병렬 회로에서 절반만큼의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 다이오드도 절반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즉 병렬로 추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로 만약 과전압, 즉 과대한 전압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자, 동일하게 다이오드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에노드 그리고 캐소드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자, 전압을 인가시켰을 때, 자, 이때 다이오드에는요, 우리가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전압이 너무 과전압이라서 다이오드가 소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렬 회로에서 전압이 분배되기 위해 이렇게 직렬로 추가 다이오드를 설치해 주면 되겠죠. 자, 화살표 방향이 동일하니까 당연히 전류의 방향도 동일할 거고요. 이때 걸리는 전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V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다이오드일 때 이곳에 2분의 1 V가 걸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1 V가 걸리게 될 겁니다. 즉 이렇게 전압이 감소했죠. 병렬 회로는 이렇게 전류가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 회로이론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우리는 과대한 부하 전류예요. 그래서 병렬로 추가를 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반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 200V를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상전압은 약 몇 볼트인지 묻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정류기 내의 전압가가 5V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요, 자, 우리가 반파 정류 회로에서 우리가 EDC다라고 하는 것은 0.45 곱하기 그리고 EAC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정류 회로는요, 내가 어떠한 교류, 즉 입력으로 교류를 넣어주면 출력으로 직류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EAC라는 이 교류를 인가를 했을 때 0.45를 곱한 출력, 직류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요, 지금 직류 전압이 200V라고 주어졌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얼마만큼의 교류를 넣어줬는가 이 AC를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압 강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즉 내가 어떠한 입력을 넣어줬을 때 0.45를 고려한 그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전압 강화가 5V만큼 뺀 나머지가 이렇게 200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C라고 하는 거는요 0.45분의 200에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은 결국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하면요. 그 값이 455V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455V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지금 4번 45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단상 반파 정류로 직류전압 150V를 얻으려고 한다. 이때 최대 역전압은 몇 볼트 이상의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최대 역전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다이오드는 에노드, 캐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기존에 에노드의 플러스 그리고 캐소드의 마이너스의 극성이 걸리면요. 이때는 우리가 도통이 돼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캐소드의 플러스 그리고 에노드의 마이너스의 극성의 전압이 인가가 되면은요.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이오드가 도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0V만큼의 전압을 인가했다라고 한다면 자,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르지 않죠. 즉 개방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 100V는요. 이 다이오드에 그대로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최대 역전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다이오드가 반대 극성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즉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버틸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V보다 다이오드의 최대 역전압이 더 작다면 자, 이 다이오드가 소손이 되고 파괴가 되면서 결국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떠한 단상 반파 정류로 직류 전압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때 이 다이오드는 최대 역전압이 우리가 150V를 얻기 위한 입력의 어떤 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게 역으로 들어왔을 때도 버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걸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우리가 단상 반파에서 우리가 공식을 어떻게 적었죠? 이 DC다라고 하는 것을 0.45의 2AC다라고 했었죠. 그때 0.45는 무엇이냐? 우리가 파이분의 루트 2의 2AC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파이분의 루트 2가 결국 0.45였어요. 자, 그럼 이때 이 파이를 그대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파이의 이 DC는 루트 2의 2AC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AC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시력값입니다. 우리가 시력값에 루트 2를 곱해 주시면요. 이 값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파이 2DC와 그리고 루트 2AC가 결국 최대 역전압 PIV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PIV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지금 문제는요. 주어진 게 직류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DC가 150V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150V에 파이를 곱해 주었을 때 그게 바로 PIV가 되겠죠. 최대 역전압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파이 곱하기 150을 해주면요. 그 값이 대략 480V가 되는구나. 즉 이 단상 반파 정류의 다이오드의 최대 역전압 PIV가 470V는 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그림의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교류 측 공급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직류 측 부하 저항이 25밀 때 직류 측 부하 전류의 평균치 ID 및 직류 측 부하 전압의 평균치 ED를 계산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단상 전파 전류예요. 단상 전파 전류.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때 공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DC다라고 하는 것은 0.9 곱하기 이 AC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때 이 AC는요 시력값을 의미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교류 측 공급 전압, 즉 이 AC가 이러한 전압을 나타내는데, 자, 이때 628은요, 이게 최대 값이었죠. 즉 최대 값이 628V니까 자, 시료값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눈 것이 바로 시료값이 된다. 이게 바로 EA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AC는요, 지금 루트 2분의 628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단상 전파 정류 회로를 지나서 이곳에 걸리는 전압, 즉 직류는요, 우리가 0.9를 곱한 값이 되겠죠. 자, 그거를 계산을 하시면요, 그 값이 대략 어떻게 나오냐? 바로 약 400V, 400V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곳에 걸리는 전압이 400V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00V가 이 부하의 이 저항에 그대로 걸리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곳에 흐르는 전류,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니까 우리가 전류는 R분의 V, 즉 400을 2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는 20A가 나온다. 그래서 이 D는요, 400V, I, D는 20A가 돼서 정답을 고르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다이오드 2대를 이용하여 전파 정류를 하고 순저항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가 있다. 이때 저항에 걸리는 직류분 전압이 90V라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결국 최대 역전압 PIV를 계산하는 거겠죠. 지금 다이오드 2대를 이용하여 전파 정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전파예요, 전파. 자, 그럼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내면요, 이 DC다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이 루트 2에 이 AC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파이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은요, 우리가 파이 이 DC다라고 하는 것은 이 루트 2에 이 AC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AC는요, 우리가 시료값이고요. 여기에 루트 2를 곱하면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그대로 2를 곱해준 게 바로 PIV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파 정류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자, 다이오드 4개니까 이때는 전압을 우리가 2분의 1을 곱해서 이 PIV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다이오드 2대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값이 그대로 그냥 최대 역전압 PIV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파이 EDC도 결국 PI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EDC가 90V다라고 합니다. 90V니까 우리가 PIV 최대 역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90에 파이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대략 282.8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23번입니다. 단상 전파 제어 정류 회로에서 순저항 부하일 때 평균 출력 전압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이때 VM은 최대값이라고 하고요, 점호각 알파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보기를 보시면 지금 최대값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 DC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파이분의 이 VM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순저항 부하에서 지금 점호각이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떤 것을 곱해줬냐?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점호각 알파를 고려해 주었었죠. 자, 그럼 이때 2와 2는 약분이 되니까 결국 이 DC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파이분의 VM에 여기를 좀 더 짧게 적으면 자, 이렇게, 자, 파이분의 VM에 자, 그대로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국 뭐예요? 평균 출력 전압, 즉 이 DC니까 우리가 그대로 파이분의 VM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는 100V, 점호각 알파는 30도일 때 부하 시의 직류 전압 이 DC는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 전류가 연속하는 경우이다. 자, 이렇게 단상 전파 정류 회로가 주어졌어요. 이때 L이
무한에 가깝다라고 할 때 우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우리가 이 DC다라고 하는 것은 자, 파이분의 2 루트 2의 2a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점호각을 우리가 코사인 알파만 대입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파이분의 2 루트 2는요. 그냥 0.9죠. 자, 그래서 그냥 바로 0.9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자, 지금 이 A는 우리가 시료값인데 지금 시료값이 100V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곱하기 100이 되고요. 여기에 곱하기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을 대입해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77.9V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L 값이 무한이면요. 단상 전파 정류회로 해서 리플 값이 거의 무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리플 값이 무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덕터가 있으면요. 자, 이렇게 저항이 있고 인덕터가 추가가 되면은 자, 우리가 인덕터,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변화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렇게 단상 전파 회로가 있어요. 단상 전파 회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렇게 출력이 이러한 파형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때 이 L이 들어가면요. 전류의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전류가 증가를 하다가 예를 들어 감소한다라고 할게요. 전류가 갑자기 감소하니까 이 감소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감소하기 싫어하면서 이렇게 평활한 회로로 자, 이렇게 다시 평활한 회로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L이 거의 무한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이런 식으로 직류에 가깝게 리플 값이 거의 무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면요. 자, 우리가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 이 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식으로 적으면 L에 dT분의 di로 이렇게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L을 반대편으로 넘기면요.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넘기면 자, L분의 분모가 L분의 2가 되고요. 이 값이 dT분의 di로 전류의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자, 이렇게 L이 무한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분모가 무한대니까 지금 이 값이 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이 0이다라는 겁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전류가 변하지 않는 이렇게 일자로 된 직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맥동, 리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죠. 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호각, 코사인 알파만 고려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요. 정답은 77.9V가 이 DC 값이 된다. 자,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환류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전파 정류를 할 때 출력 전압의 평균값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알파가 점호각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환류 다이오드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류 다이오드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환류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결국 뭐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이 다이오드가 있으면 결국 이 부하 측이 순저항 부하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지금 전파 정류입니다. 지금 이렇게 단상 전파 정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DC다라고 하는 것이 파이분의 이 루트에 이 A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순저항 부하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점호각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여기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2와 2는 약분이 되니까 결국 이 식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자, 파이분의 자, 지금 루트 2에 지금 2a인데 이 a가 지금 문제에서 자, 지금 이렇게 v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v로 바꿔줘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1 플러스 코사인 점호각 알파가 들어오면 된다. 자,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환류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부하 측이 그냥
순 저항 부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면 우리가 지금 파이분의 루트 2 V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26번입니다. 상전압 200V의 3상 반파 정류 회로에 각 상의 SCR을 사용하여 정류 제어를 할 때 위상각을 6분의 파이로 하면 순저항 부하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지금 3상 반파 정류 회로예요. 자, 그럼 공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우리가 이 DC다라고 하는 것을 자, 1.17에 이 A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지금 1.17이 되고요. 지금 이 AC가 지금 문제에서 상전압, 우리가 지금 이 전압은 상전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V가 들어가고요. 지금 위상각이 6분의 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알파를 고려해 주었는데 지금 6분의 파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는 결국 코사인 30도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렇게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그 값이 대략 203V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결국 직류 전압이죠. 이 DC니까 그 값이 203V가 된다.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인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인버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력 변환 장치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때 인버터는요, 우리가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 자, 우리는 직류에서 다른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초터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컨버터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각각의 이 변환 장치들이 무엇으로 바꿔주는지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요, 인버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을 해준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직류를 다른 전압의 직류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 기기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전에서도 정리한 것처럼요, 우리가 직류를 다른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초퍼다라고 했습니다. 자, 초퍼는 DC를 다른 DC로 바꿔주는 전력 변환 기기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가정용 재봉틀,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 엔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류, 직류, 양쪽 모두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만능 전동기, 바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요, 이 직류에서 직권 전동기를 떠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직권 전동기는요, 내가 한 방향에 전류가 흐르든 아니면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흐르든 항상 동일하게 같은 방향의 같은 토크의 방향으로 우리가 회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러한 원리를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교류와 직류 양쪽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을 우리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다. 이것은 만능 전동기구나 라고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30번입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요, 결국 우리가 직류에서 직권 전동기의 원리를 사용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 전동기의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전기자가 있고요. 자, 전기자와 계자가 서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가 직류 전원을 인가했는데, 자, 이렇게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요, 우리가 교류를 인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인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류를 인가하면서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률이 떨어지게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교류를 인가하게 되면 회로 이론에서 자, 교류를 넣어주면 이런 L성분에서 우리가 리액턴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유도성 리액턴스에 의한 무효분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역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역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L성분, 즉 계자를 약하게 하는 약계자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약계자를 사용을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거냐? 바로 토크가, 자, 토크 타우가 떨어지게 됩니다. 토크가 떨어지게 돼요. 자, 왜냐면요, 이 토크 타우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적으면 2파이 A분의 P, Z, 파이의 I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자를 약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자속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토크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토크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냐? 우리가 강 전기자를 채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전기자를
강하게 하면요. 우리가 도체수가 증가를 하게 돼요. 자, 다른 색깔로 도체수가 증가를 하니까 우리가 떨어진 토크를 보상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기자를 강하게 해줌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계속 뭐가 생깁니다. 바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의 가장 유효한 대책인 보상 권선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자, 계좌 건선의 리액턴스 강화 때문에 계좌 건선수를 적게 한다, 약계좌로 한다. 자, 맞는 보기가 되고요. 자,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기자 건선수를 많게 한다. 자,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강 전기자 수, 즉 전기자 건선수를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보상 권선을 설치한다.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4번은요.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적게 한다. 자, 이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틀린 보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입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전기자 건선의 건수를 계좌 건수에 비해 많게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즉, 우리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우리가 역률이 떨어지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L성분을 줄이기 위한 약계자를 채택한다라고 했고요. 우리 그리고 약계자를 채택을 했을 때 우리가 토크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전기자 건선수, 즉 강 전기자를 채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주자속을 크게 하고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강전을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토크를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자속이 떨어지는 것, 약 계자를 함으로써 자속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맞게 되고요. 자, 2번 속도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속도 기전력은요, 그냥 역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속도 기전력은 결국 역 기전력이다. 전동기에서 역 기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약계 그리고 강전을 하게 되면요, 토크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즉, 토크가 증가를 하면 우리가 회전을 더 빨리 하겠죠. 자, 회전을 빨리 하면 전동기에서 유기기전력을 더 많이 만들 겁니다. 근데 전동기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은 우리가 역기전력이다라고 했었죠. 속도가 빠르면 자기장을 더 많이 끊으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기전력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4번, 역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목적이 뭐였어요? 역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4번 선지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를 고르시면요, 여러분들이 3번 지금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자, 변압기 기전력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 보상 권선을 사용하는 이유로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상 권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였죠? 바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권선을 사용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준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역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전기자 반작용을 억제하면서 우리는 역률이 보상된다, 증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률을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우리가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보상 권선을 사용해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줄여주고 역률을 개선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는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데,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변압기를 사용하니까 전압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정확히는 이 속도의 급상승, 속도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수비를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전동기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 속도, 그리고 권수비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시면요, 1번 경부하시 속도의 급상승 방지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속도의 급상승 방지를 방지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압, 속도, 권수비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단상 직권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2번 아트킨손형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상 직권 전동기는요. 크게 직권, 그리고 보상 직권, 그리고 유도 보상 직권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트킨손은요. 우리가 단상 반발 전동기다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트킨손뿐만이 아니라 뭐 톰슨 전동기, 그리고 대리 전동기가 바로 단상 반발 전동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이 단상 직권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입니다.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이전 문제와 다르게 이번에는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는 아트킨손형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톰슨 전동기, 그리고 대리 전동기가 바로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의 정답을 찾으시면요. 아트킨손형 전동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6번입니다. 실하계 전동기의 특성과 가장 가까운 전동기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재에는요. 슈라계 전동기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하계 전동기로도 동일한 의미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바로 이 실하계 전동기는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와 특성과 가장 가깝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출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36번까지 풀면서 우리가 정류기 마지막 문제풀이까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